안녕하십니까. 국조선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나가서 국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만명조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46분입니다. 46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채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채권, 북한 채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 귀에 걸려있는 국기가 유럽연합국입니다. 유럽연합. 지금 이 유럽연합 국기가 지금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더 많아졌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별이 더 많아지는데, 유럽연합 국기입니다. 국기가 아니고 연합기입니다. 연합기. 북한 채권을 말하기 전에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 채권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가 철도를 청나라가 거의 망한 마지막 무렵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철도를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에서 돈을 꾸었습니다. 돈을 꾸다가 그 돈으로 베이징에서부터 텐진을 거쳐서 텐진, 그 다음에 상하이로 가는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 돈을 꾸기해서 채권을 발행했단 말입니다. 돈을 꾸는데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게 청채권입니다. 청나라 채권. 근데 이 청나라 채권을 지금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미국 개인도 지금 150년 전, 130년 전에 그 청나라 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청나라 채권, 이거 중국에서 돈 받아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우리는 대륙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청나라가 아니고 중화민국, 다시 말해서 장개석이 만든 중화민국인데, 중화민국이 그러니까 이 장개석 때 중화민국이 장개석이 통치하는 중화민국 시절에 이 정채권에 대한 그 이자를 조금씩, 장개석이 조금씩 띠끔띠끔 조금씩 갚았습니다. 근데 원금 그대로 있고 이자도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그런 상태에서 장개석이가 대만을 쫓겨가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만은 지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역사에 있던 모든 국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계승한 게 중화민국이고, 중화민국인데 장개석이 중화민국이 쫓겨나가면서, 대만을 쫓겨나가면서 중화민국을 지금 중화민공화국이 계승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러는 거지. 야, 너희가 중화민국을 계승했다고 그러니까 청나라 채권도 중국에서 너희가 갚아.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갚지 않고 배째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갚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지금 사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로 나빠지면 그 채권도 갚아야 될 겁니다. 갚지 않고 못 견딜 겁니다. 어떻게 하든 받아낼 겁니다. 2020년이 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그때 미국에서 한참 뉴스에 나왔습니다. 채권을 받아야 된다고. 정채권을 중국에 요구해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때 열을 불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지금 조금 중단됐는데, 그러다가 중단에 대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 은행들이 지금도 정체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개인들도 정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개인들이 지금도 그 소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근데 언젠가는 받아낼 겁니다. 안 주면 못 견딥니다. 남의 돈 떼먹을 수 없어요. 남의 돈 떼먹었으면 그 대가는 목숨을 내놓든지 땅을 내놓든지 뭐 내놔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자, 정체권이 이러할진데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도 150년 전에, 그러니까 1880년대 이때 발생한 정체권에 대해서도 이러할진데 북한 채권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유럽 각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민경제 건설 채권을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유럽 각국이 북한 채권을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대신 그 채권 사준 대가로 뭐 건설 장비, 무슨 다음에 비료 뭐 하여튼 게 필요한 걸 북한에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이 1984년도에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배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뭐 그렇다고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을 북한 가서 뭐 북한을 점령하고 빼앗아고 수도고 하니까 그게 그 채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북한 채권이. 근데 이 북한 채권이 지금 이 채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외국에 지고 있는 빚이 만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중에 채권에 대해서 프랑스가 1997년에 프랑스의 대규모 금융투자회사가 BNP 파리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BNP 파리바. 이 BNP 파리바에서 세계 각국에 떠돌고 북한 채권 자체를 구매한 게 아니고 채권에서 그러니까 채권의 원금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실제 돈을 북한도 채권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채권의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권리만 떼어내 가지고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파생 상품의 이름을 NK 디포트 크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NK 디포트 크롭.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그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그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증권은 북한 채권과 같은 게 아니고 북한 채권 예를 들어서 채권 한 장에 $100면 이 프랑스 금융그룹 BNP 파리바에서 만든 NK 디포트 컵이라는 이 금융상품은 북한 채권의 100분의 1 가격으로 그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채권 자체는 아닙니다. 채권은 다 살아있고 채권을 대신 그러니까 북한 채권을 담보를 해서 만든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그 금융상품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 한 장의 가격이 북한 채권의 한 장이 $100면 이 BNP 파리바에서 만든 채권 금융상품의 가격은 $1안 됩니다. $0.75입니다. 근데 이 $0.75가 2000년 김정일 정상회담 하면서 남북간에 무슨 평화문가 있을 때 20센트가 올라가서 98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 떨어져서 완전히 지금 20센트. 그러니까 북한 돈 $100짜리 채권이면 그게 $1면 20센트를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센트를 굴러다니는 이 파생 상품의 증서를 미국의 프랭클린 투자펀드라는 회사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투자그룹에서 이거 살 때,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금융그룹인 PNB 파리바 그룹에서 만든 NK 디포트 크롬이라는 이 금융상품 증명서를 미국의 프랭클린 펀드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이 프랑스에서 만든 그 금융상품을 다시 100분의 1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채권 원금이 $100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프랭클린 이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융상품의 가격은 1센트다. 1센트. 1000분의 1 가격으로 산 거나 같은 겁니다. 그 프랑스는 그거 BNB 파리바에서 만든 그 NK 드러컵을 미국에 다 넘겨버리고 뭐 한 몇십만 달러 그 프랭클린 투자 펀드에다 넘겨버리고 한 몇십만 달러 받았겠지. 그리고 그걸 손톱 북한에서 받을 힘이 없는데 받을 가망이 없는데 막 손톱 나간 거고 지금 프랭클린 이 펀드에서 금융 펀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금융에서. 그래서 미국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될 것이고, 응? 통일되기 전이라도 북한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되면, 응? 야, 이거 내놔 하고 돈, 그 영수증 갖다 놓고 돈 내놔. 너희 옛날 돈, 채권이 있지. 그 채권을 돈 받은 권리를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돈 내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미국 사두고 있는, 미국 금융회사가 사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 프랑스에서 몇 달 살았어요. 몇 달이 아니지. 7개월인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프랑스 국회의원도, 상하원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BNB 파리바 은행에 가서 관련자들도 만났어요. 프랑스가 하는 통역을 데리고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우리 그 BNB 파리바 금융회사에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이미 다 팔았다. 다 팔았다. 그래서 그게 프랭클린, 미국에다가 팔았다. 미국 금융회사 팔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랭클린 투자 펀드라는 그런 금융회사가 지금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응?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빚을 떼먹고 도망쳐봐야 어디가 되겠어. 도망쳐서 어디가 무슨 저기 아마존 정부에 들어가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 빚달리들한테 계속 추격당하다 어디서 칼에 맞아 죽든지, 응? 아니면 내 신체 장기를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누구 데려가든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걸 지금 북한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 발행하고 북한은 무슨 굴착기도 사오고 굴삭기 자동차도 사오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떼고 입 닦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그걸 북한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 남북 통일인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면 한국이 물어주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물어줘야 돼요. 물론 많진 않아요. 양이 다 합쳐봐야 무슨 10억 달러가 된다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돈이지만 한국에서 10억 달러는 무슨 건강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남북한이 통일되든지 한국 주도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다면 그 이제 채권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채권에 대해서 북한 채권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가지고서는 지금 오늘 이런 방송을 지금 제가 유럽 깃발을 걸어놓고 유럽 연합 깃발을 걸어놓고 지금 방송하는 이유는 북한망명정부의 원칙은 그걸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갚는데 갚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원금 나가고 이자도 안 나면 이 딱지는 이런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그런 이제 그 깡패 국가들에서 비적 토비 비적 놈들이나 할 짓이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망명정부의 원칙은 북한 채권을 갚아야 된다. 이자까지 못 갚아도 그동안 이자가 불어나서 하면 이자만 해도 이제 원금보다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자는 못 갚는다 해도 이자는 우리 못 갚아. 갚을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 원금은 갚겠다. 이런 뉘앙스를 내야 되고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이 쭉 1호부터 뭐 이렇게 쭉 나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채권 문제를 다루는 명령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필요한 관계 부처 이런 데는 그 명령, 우리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 북한 채권을 북한 채무를 갚을 때 대한 북한 망명정부의 대통령 명령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채권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북한 채권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이제 있단 말입니다. 다가오고 있다고. 북한 채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어느 때인가? 북한이 자유화되든지 아니면 남북 통일될 때가 되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볼 때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북한이 평정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이 채권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쑥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비해서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북한 채권 문제 가지고도 아마 말이 많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 북한 채권은 그대로 있어요. 요 북한 채권이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지고 있는 빚이 그대로 있다고. 이 빚이 그대로 있는데 이 빚이 이게 북한이 갑자기 북한 채권이 휴지가 된 거예요. 휴지가 됐지만 일단 휴지장이 됐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채권 자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프랑스의 금융그룹 BNP 파리바가 금융상품을 만든 겁니다. ANK 드롭컵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 상품 만들어 놓은 걸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똥값이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아주 정말 똥값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프랭클린이라는 프랭클린 투자펀드에서 사들인 겁니다.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북한 채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돼도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당당하게 무역하고 외교하려면 문 때려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공산국가일 때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우리 북조선은 국제법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참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북한과 관련돼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짚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고 거론해 놓아야 이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방송도 지금 찍고 있고 이미 4년 전에 북한 망명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북한의 채무를 변제할 때 대한 그런 명령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년 전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